권선이동, 곡선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문병근 의원입니다. 시정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의장님께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이 당일 의사 일정을 누가 작성하고 보고를 받으시는지 법령이 없다면은 관습과 관례, 도덕적 A에 준해서 하는 게 맞고요.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현재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5분 자유발언이나 규탄대회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는 사안입니다. 시정질의 안건을 지금 맨 뒤에다 지금 이 일정을 잡아놓은 것 자체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의회 스스로 의회 이상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업무적인 거 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의회를 운영하시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본의원도 계속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성구 건선이동 곡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문병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석한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수원시정에 대한 제1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수원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수원시 의회와 함께 모색하도록 상생협력 차원에서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원시 균형발전과 관련한 건성구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시 균형발전 또는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건선이동, 곡선동 지역구 사업 및 시민들의 문화체육시설 등 민선 오르기를 통하여 너무 미비하고 소외되는 느낌마저도 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논의하고자 질의를 통하여 제1부 시장님의 정책과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균형 발전 및 균형 개발에 대해서 지역 간 비교 분석은 동서남북으로만 하겠습니다. 균형 개발이나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사업들이 지역적으로 편중됐다고 판단됩니다. 건선 2동 소재 아이파크 아파트는 10여 년 전부터 분양 당시에 아이파크 시티, 하나의 작은 도시라는 의미에서 7,0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개발하였고 거주 인구도 22,000명에 달하며 수원 남쪽에 관문 역할을 하고도 있습니다. 법령에 보면 도시개발 사업자에게 많은 혜택, 디벨로퍼까지도 주어져 있고 그로 인하여 개발 사업자가 10여 대의 지난 시점에서도 개발을 추진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는 것은 제1부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최근에 수원시에서 건선지구에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 일련의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은 건선지구 원활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선동 미개발 지역에 대한 제1부 시장님의 정책 견해와 개발 계획에 대하여 현대산업개발과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000세대 2만 2천 명이 거주하는 곳에 학생 수요 예측을 잘못하여 단지 내 초등학교 과밀화 및 학생 통학 안전 문제, 중학교 부재 문제 등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건립을 요구하여 건선동 1339번지의 수원 최초로 미래형 통합학교 가칭 곡반 3초 중에 중후 설립이 확정되었으나 시에서는 재정 여건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지구단위 변경에 따른 공공기업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나 주민들은 최초 원안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1부시장님께서는 미래형 통합학교 신설에 대하여 당초 계획 및 변경된 계획 그리고 향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와 주역 주민 간의 갈등의 시작은 건선지구 와른부지 체육시설 축구장 조성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제1부시장님께서는 관심 있는 사업은 우리 수원시에서 정책토론, 원탁토론 잘 하시면서 그 외의 사업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주민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한 번 없이 진행하다가 시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지역 주민들은 체육시설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영대로 교통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영대로 세류동 사거리 기점에서 5.1km 구간인 영통 벽적골 주공 9단지 앞 사거리까지는 평소 20분이면 가능하나 교통 최적이 시작된 출퇴근 시간에 이 구간은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므로 시급하게 인식하고 교통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제1부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곡선동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입주가 올해 12월로 예정되어 3,326세대가 입주하고 망포 4지구, 망포 6지구, 덕영대로 주변으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난은 한층 더 심화되고 이러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순부군교에서 기점에서 곡선동 193-2번지 앞까지는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입주로 6차선으로 개통되지만 곡선동 193-2에서 곡선동 581번지까지는 2차선으로 병목 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코오롱 하늘채 2단지 경계에서 비상할주로까지 1.32km를 연장하여 덕영대로와 곡선동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제안드리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덕영대로 망포로 세지로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20대 총선 공약에서 분당선 망포 지선을 신설하여 명성교회 사거리 터미널을 경유하여 세류에게 연결하겠다고 했고 21대 총선에서는 20대 총선 공약보다 더 구체적으로 오목천역까지 확대하여 공약한 바 있으나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년에서 2040년까지 제4편 계획의 실현 방안에도 망포 지선은 단 1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수원시는 타당성 영역비만 낭비한 사례를 남겼고 향후 분당선 망포 지선의 교통대책은 우리 수원시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한 질문에 대한 제1부시장님의 허심탄회하고 명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에 기회를 주신 조석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시장 조청식입니다. 먼저 사실은 이 권선지구
전체적인 개발에 대해서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대답을 드릴 기회를 사실을 찾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존경하는 문병근 의원님께서 전체적인 지역 상황을 아주 잘 아시는 의원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이런 답을 하게 돼서 매우 깊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여러 가지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답변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대로 시장님을 대변해서 저희가 총괄적인 답변과 솔직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선동 미개발 지역에 대해서 정책 견해 그리고 개발 계획 그리고 현대산업개발과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우리 수원시는 권선 지구 내의 미개발 부지에 대해서 민원 요구도 있었지만 신속한 개발로 인해서 효율적인 활용이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현대산업 측에 2014년 준공 이후부터 줄기차게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그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만 이 권선지구는 사업의 성격상 기본적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토지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축물 조성까지를 행정청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항도 아마 의원님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그동안에 현대산업개발 측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한 결과 현대산업 측에서 지난해 4월, 그러니까 2020년 4월이겠죠. 이 미개발 지역에 대해서 실행 가능한 사업 방안을 담은 지구단위 계획 변경 제안서가 제출이 됐고 본격적으로 변경의 실익과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 제안서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이 권선지구 내의 미개발 지역에 대한 개발 촉진 그리고 학교 복합화 시설 건립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내용의 실현 가능성이나 공공기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개발 여건과 그리고 학교 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단적 방법으로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지난주 금요일 6월 18일 날짜로 지구단위 변경 결정 고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서 저희가 미개발 부지의 신속한 개발을 유도함과 동시에 금년부터 건축 인허가, 분양, 토지 매각, 기부 체납 등 전반적인 개발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권선지구 전체의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생활 편의 제공 등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사안입니다. 이 미래형 통합학교 신설에 대해서 당초 계획과 변경된 계획 그리고 향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권선동 미래형 통합학교는 교육청에서 부지 매입비 232억 그리고 학교시설 건축비 217억 총 449억 원을 투자하고 우리 시에서는 학교 복합화 시설 건립을 위해서 275억을 투자해 설립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2019년 10월 달에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40억 원을 확보하는데 실제로 지금 확보한 건 23억을 확보했습니다. 계획상은 40억이지만 나머지 235억 원의 재원 마련에 노력하던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4월에 이 지구단위 계획 변경 제안서가 들어와서 공공기여 방안으로 학교 복합화 시설을 건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유초중 통합해서 35학급입니다. 수영장이 있고 다목적 체육관이 있고 그리고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이 미래형 교육 환경은 물론 주민을 위한 공공문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하에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학교 복합화 시설 관련해서 지역에서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시비를 투입해서 당초 계획대로 하지 않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도 과연 가능한지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분석 판단을 해봤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2021년도 저희 수원시의 재정 자립도는 44.8%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과 금년도에 저희가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가 돼 있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1996년도에 불교부 단체가 지정된 이후에 무려 24년 만에 저희가 교부 단체가 됐습니다. 그만큼 재정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인근의 성남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59%, 화성은 58%입니다. 이를 환산하면 보통 재정자립도의 1% 차이가 수원시를 보면 235억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거의 인근에 있는 성남과 화성과 차이가 저희가 연간 3천억 이상이 재정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이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실제로 2015년보다 못한 재정자립도를 지금 작년과 올해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갱초계획대로 2023년도 3월 달이나 아니면 2024년도 하반기 학교를 개원하려고 하면 내년 1월 착공하는 이 미래형 통합학교에 얼마를 넣어야 되냐면 국비 40억을 빼고 275억 중에서 235억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올해 사전 절차를 끝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240억을 전체를 다 투입해야 되거나 아니면 2개년으로 나눠서 투입한다 하더라도 연간 120억씩을 투입해야 됩니다. 이렇다고 하면 저희가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중기지방재정계획상과 우리 지방 재정자립도상에는 도저히 이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행정은 미래를 통찰하고 방향성을 정하는 것도 매우 훌륭한 일이지만 현실적인 제약하에서 얼만큼 지혜로운 선택을 하느냐도 행정의 몫이기도 합니다. 지역에서 나오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재정 여력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재 시점과 미래 시점을 봤을 때 우리의 재정 여건은 점점 더 안 좋아질 거라는 판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 공약수의 선택을 하는 길을 어떤 길이 중요한지를 저희는 매우 깊게 고민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적어도 급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미 절차가 다 끝나서 한 6개월 정도만 실시설계가 있으면 끝나는 이 학교를 만약에 팽개쳐지면 그동안에 10수년 동안 지역의 민원을 무시하는 결과가 생길 뿐만 아니라 최초로 만들어지는 학교 통합형 이 미래 학교 복합시설에 대한 건물들이 자칫하면 좌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학교에 대한 투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학교 자체의 설립 근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학교 설립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부득이하게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한 공공기여 방식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불가피성을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권선지구 아람부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수원시의 의견은 어떠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군 10전 투비행단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국방부 소유 부지에 지역 주민의 다양한 여가 및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다른 이견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학교 설립에는 이견이 없듯이 여기도 체육시설이 필요한데 과연 야외에다 할 거냐 아니면 실내 체육관을 할 거냐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는 문제는 몇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아람부지 지금 학교 복합화 체육시설은 사실은 학교 학생들만이 아까 35학급의 학생들만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실제로 학교 복합화 시설을 수원시에서 무려 국비 포함 275억을 댈 때는 그 시설은 당연히 지역 주민들과의 겸용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직선거리로 418m에다가 짓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 재원의 출처가 어디다 하더라도 이 재원의 출처가 어디다 하더라도 중복 투자, 과잉 투자의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직선거리 418m에 무려 270억, 280억, 300억의 재원을 투입하게서 동일한 시설의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어떤 의원님께서 이해하시며 어떤 지역 주민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물론 재정이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걸려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 땅이 국방부 소유 땅인 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군 비행장 10B 내에 있는 토지는 아닙니다. 옆에 붙어 있는 토지입니다. 근데 이 토지에 대한 사용을 대한 거는 잘 아시겠지만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사실은 국방부 장관이나 네, 간단히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예. 조충식 부시장님 네. 답변 시간 10분이 초과됐습니다. 네, 간단히 마무리해 주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부나 기재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 또한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기부 체납으로 갖다가 만약 공공기여 방식으로 성립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제 판단에는 국방부나 기재부가 허용할 리가 없습니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덕용대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곡 사거리 도로 입지와 사업, 호호롱 하늘채 2단계 경계에서 비상활주로인 경수로까지 도로 연결 검토 추진, 분당선 지선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답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호호롱 하늘채 2단계 경계에서 비상활주로 경수로까지 도로 연결 사업에 대해서는 보통 2단계 경계까지는 금년 12월까지 확정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구간도 저희가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